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광양군 최성지에 대해서 세 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양군 최성지는 전주 최씨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이분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면 몽골의 쿠빌라이예요. 근데 그 쿠빌라이의 외손자가 고려 충선왕이거든요. 근데 충선왕이 오른팔이었어요. 근데 충선왕이 뭐 쿠빌라이 외손자라서만 힘이 센 게 아니고 뒤에 그 원나라에서 그 황휘쟁탈전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충선왕이 밀어서 그 세운 사람이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황새 옹립 1등 공신이 충선왕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오른팔로 이른 사람이 광양군 최성지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고려로 안 돌아오고 원나라에 있으면서 그 당시 그 아시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그 원나라에서 행세를 했기 때문에 이만한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전주 최씨 중에서는 없었죠. 그러니까 광양군 최성지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주 최씨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양군 최성지는 전주 최씨 역사상 최고 영향력의 소유자예요. 충선왕을 세자 때부터 보필했던 측근 세력이에요. 근데 충선왕은 쿠빌라이의 외손자예요. 근데 충선왕은 원나라 10위권 내의 세력가예요. 특히 원나라 무종을 옹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무종 때는 원나라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세력가였어요. 그러니까 세계제국 원나라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거죠. 국제적인 영향력을. 이런 사람이 앞으로는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전주 최씨에서는 나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1265년 원종 6년에 태어나서 1330년 충수공 1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문성공 최하 이분하고 비슷한 시대뿐이죠. 뭐 전서공 최득평 이분하고도 비슷한 시대뿐이에요. 이 세 분은 아마 출생 연도가 10년 이상 차이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얼추 비슷하게 한 브라마이나 5년 이 사이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이분이에요. 고려사 열전에 최성지전이 있어요. 최성지는 자가 순부로 5번이나 이름을 바꾸었으니 최부, 최당, 최수, 최실, 최성지다. 처음에 이름을 최부라 그랬다. 그 다음에 최당으로 바꿨다가 최수로 바꿨다가 최실로 바꿨다가 최성지로 바꿨다가 그랬기 때문에 고려사를 보면은 그냥 최성지 글이 찾으면 다 안 나와요. 고대 사람들은 이름이 여러 개 있기도 하고 또 자주 바꿔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름을 자주 바꾸고 또 여러 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명인사의 업적을 문헌에서 찾아가지고 자기 조상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이름이 중복되는 날이면 환부역조가 되어버려요.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내용이다. 평장사 최보순의 4세손이며 아버지 최비일은 뱃설이 찬성사에 이르렀다. 자기 아버지가 재상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최보순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의 4세손이고 아버지가 이제 찬성사였다. 최성지는 나이가 20살도 되기 전에
과거에 급제하여 계림의 관기로 근무하였다. 고려시대는 그 20살 안 돼서도 과거를 보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와서 너무 어릴 때 그 과거 급제하는 게 안 좋다 해가지고 못하게 했죠. 20살이 넘어야 보게 했어요. 그건 후세 얘기죠. 그 이전에는 20살 되기 전에도 과거를 봤고, 최성지는 20살이 안 돼서 과거 급제를 했어요. 이 관기라는 것은 그 관리하는 기록, 그 기록을 적는 거죠. 말단 벼슬이다 이런 얘기죠. 고려 열조등가록을 보면 최성지가 고려 문가의 충렬왕 10년 1284년에 갑신방 을가 2위 아원급제를 했어요. 이분이 20살도 안 된 나이에 아원급제를 했다는 얘기는 공부를 참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남들 뭐 20살, 30살 된 사람들도 다 이 사람보다 점수가 낮다는 얘기죠. 내직으로 들어와 사한에 보임되었으며 동궁 소속 관리로 선발되었다. 이 동궁이 뭐냐면 세자를 수발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충선왕하고 인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충선왕을 따라서 원나라에 갔는데 원나라 집정이 충선왕이 두렵고 미워한 나머지, 원나라 집정이 볼 때 충선왕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황제 유손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느닷없이 황제 유손자가 툭 튀어나왔는 거야. 그것도 고려에서 원래 원나라에 있는 원나라 황제 손자가 아니고 저 어디 뭐 고려라고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갑자기 황제 유손자가 툭 튀어나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나라 집정이 볼 때는 엄청 껄끄럽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측근 최성지를 깨워서 충선왕 곁을 떠나도록 만들려고 하니 최성지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공궁하고 영달하는 것은 하늘이 정하는 것인데 눈앞에 사소한 이익에 홀린다면 그건 선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충선왕이 원나라 내란을 평정하고 무종을 옹립했다. 이게 원나라 무종을 충선왕이 옹립을 했어요. 여기서 1등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밀어서 내란을 평정하고 세운 사람이 황제가 됐으니까 충선왕은 이 무종 황제 바로 뒷자리에 서게 된 거죠.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말하자면은 그 세도가 시작이 된 거죠. 최성지가 충선왕을 곁에서 보좌한 공이 컸으므로 지감찰 사사에 임명되었다. 최성지가 곁에서 보좌한 공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성지가 충선왕의 오른팔로서 그 원나라에서 내란을 평정하고 무종을 옹립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엄청나게 세진 거죠. 원나라에서 충선왕의 위상은 쿠빌라이의 외손자예요. 황손이죠. 그러니까. 근데 몽고인 황송들하고 대등하게요. 너나 나나 황손이야. 그런데 황이 쟁탈전에서 자기가 밀어서 옹립한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그래 힘이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고려왕하고 심양왕을 겸직을 해요. 원나라 대도에서 살면서 거기 상주를 하면서 고려왕하고 심양왕을 겸직을 했는데, 유럽에는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저 합스부르크 쪽에 왕자하고 뭐 스페인 공주가 결혼해가지고 왕이 죽으니까 이 사람이 뭐 합스부르크 왕도 되고 스페인 왕을 겸직하고, 뭐 영국 왕자가 스코틀랜드 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스코틀랜드 왕이 죽으니까 영국 왕하고 스코틀랜드 왕을 겸직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동양에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 고려왕과 심양왕 이 두 나라 왕을 겸직한 사람은 충선왕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최성지가 충렬왕을 책봉하는 명을 받들고 귀국하자 충렬왕이 기뻐하여 옷 한 벌과 은 3근을 하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충렬왕을 이제 그 원나라 황제가 이제 책봉을 해주는 그 명령을 최성지가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충렬왕이 훈서하자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충선왕이 원나라에서 충렬왕 장례를 치르려고 귀국을 하였다. 충선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주기식 하는 의례를 연습한 다음 최성지에게 가족 허리띠를 하사하였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충선왕이 자기 이제 왕의 즉위를 해야 되니까 즉위 예행 연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행 연습을 하고는 최성지한테 가족 허리띠를 줬다. 충선왕은 언제나 권항공 등 측근과 함께 최성지를 수시로 불러서 모든 것을 의논하였다. 충선왕이 권항공, 최성지가 완전히 그 충선왕의 오른팔에 왼팔이다 이 얘기죠. 충렬왕을 장사 지낼 당시에 최성지는 지부배설에 있었다. 배설이 지부였단 말이죠. 전해오는 전통은 중승이 서명하여 현궁을 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중승은 집이고 현궁이라는 거는 그 묘소를 말하는 그걸 봉하는 거를 집이가 서명을 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 전해오기를 왕릉을 봉하는 사람은 재수가 없다. 그래 했다. 그거 하면 재수 없다 이 말이죠. 그날 당직집이 이연충이 그 속은 아까 재수 없다는 말을 믿고 삐슬해서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사퇴해버렸다. 왕릉을 봉하는 사람은 불길하다. 당직집의 이연충이 그 말을 믿고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충선왕이 할 수가 없이 이연충이 사퇴를 해버리니까 같은 집유인 최성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성지가 이제 그 충선왕의 부탁을 들어줌으로 해서 신임이 두터워져가지고 벼락출세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번에는 그 광양군 최성지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최성지가 벼락출세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